네,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운데요. 지금 현장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정치를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기자 생활하다가 했으니까 네, 오랜 그 조직 생활에 이제 타성에 젖어 있다가 시베리아 한복판에 나와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당직은 네. 없는데 그래도 뭐 방송 열심히 하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음, 어, 아직은 먼 얘기지만 2028년 총선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2030년 대선 어떻게 치러야 출마하십니까? 하는지. 2028년에 당연히 출마하죠. 제가 네, 2024년에 뭐 출마의 티켓을 얻지 못했었지만. 네, 역할을 제가 고대하면서 응원합니다. 네. 네, 한번 가볼게요. 국민의힘, 네, 김종혁 평론가님, 전 의원님, 최고위원님한테 중징계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듣고 사실 이건 여야 상관없이 결과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당 네, 밖에서는 그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고요. 네, 오늘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인터뷰를 봤는데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고 말이 곧 표현의 자유고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징계 강도를 높여놓으면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이 뭐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의 걱정의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권을 가진 사람이 징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지금 도태우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씨 변호인이었죠. 도태우 변호사가 당 윤리위원장으로 거론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당 지도부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하고, 좀 사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저도 당 내외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진 못했는데 어제 그 박정화 의원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갖고 화제가 됐잖아요. 저는 일부분 박정화 의원이 도태우 변호사 설을 이렇게 흘린다? 언론에 흘려서 이런 정도의 인물이 윤리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았다가도 취소가 됐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정선거라든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그런데 그게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과거에 어떤 정통성 있는 정당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런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분을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윤리위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 그런 거 발상 자체가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도부에서 비록 그 비교적 좀 강경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윤리위원장을 임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넘어설 수 있는 한계라는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당 내에서도 크게 반발할 게 분명하고 당 밖에서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서 되겠어라고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아무리 본인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 예상하고 또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도태우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한동훈을 찍어 누를 만큼의 좀 강력한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도 읽히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2명의 공천을 취소한 것 같아요. 도태우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 여러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좀 사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지 못했다. 근데 도태우 변호사도 만약에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그런 사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당내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뭐 강력한 인물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그 정도의 뭐 커리어나 카리스마나 정치력이나 윤리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인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혁 중징계안의 후폭풍이 뭐 최고위원끼리도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은 우리 당의 보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한계라는 이유로 김종혁이 추출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 당의 보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복잡한 당내 상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12월 3일에 불법 계엄 이건 네. 뭐 헌법재판소에서 제3, 제4 확인했잖아요. 위헌위법한 계엄 행위다. 네. 그 계엄 행위를 두고 보수 진영 내에 분화가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도 어느 특정 세력이 완전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난 그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사실 당심에서는 6대 4로 뭐 한 20% 포인트 그 이른바 찬탄 세력이 지긴 했지만 네. 민심은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포션을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하고 그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엄 탄핵에 있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당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현타를 느끼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가기는 어렵다. 이제 완전한 절연. 그래서 미래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노선 투쟁이 저는 조금 더 진행된 후에야 어떤 방향 그 우리 당의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방향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권력은 뭐 이른바 반탄 세력이 쥐고 있지만 미래의 권력은 찬탄 세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보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도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당의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뭐 그런 연속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전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조갑재 대표가 김문수는 대선에서 40% 지지를 받았던 인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큰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김문수 변수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 이른바 김문수계라고 하는 확고한 원내 그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뭐 그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후보와 손을 꼭 잡고 뭐 러브샷까지 하는 러브샷하고.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당이 그리고 보수가 국내 정치에서 이제 더 이상 주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 지점에 있는 전 좌클릭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중클릭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의 외연을 중도 진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비교적 우측에 가 있는 한 그 김문수 전 장관과 비교적 좌측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봤을 때 기준이죠. 좌측에 가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모습 그런 희망의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런 모습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연합하면서 본인의 그 리더십을 흔들려는 건 아닐까라고 그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방향은 그 건배사에 나왔죠. 우리는 하나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나로 되고 화합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장해찬 평론가 뭐라고 얘기했냐? 고름은 짜내야 된다. 그래서 고름은 뭘까요? 잘 상상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비유가 굉장히 찰집니다. 김종혁이 고름이면 장동혁은 악성 종양이다. 이런 내부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누가 그런 말했습니까? 네, 내부 관계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호선 당무위원장도 정의에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죠. 네. 뭐 고름은 짜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의와 부정 또는 고름 이것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나요? 그분 개인들의 개개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중도 외연 확장파 또는 개혁 성향의 국민의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정의가 아니다, 불의다.
또는 뭐 고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장해찬 부원장이나 이호선 그 당무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를 독점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봐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의라면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정치라는 게 덧셈과 확장의 정치를 해야지 뺄셈과 배제의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당이 지금 소수 야당인데 그런 뺄셈과 배제의 정치를 통해서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박의적 50명보다 내부 해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렇게 강경 발언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고름 얘기도 나왔지만 네. 정치권에서는 그 내부의 적이 누가 봐도 한동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맥락으로는 그렇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적 대척점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한국 정치가 격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변심한 거야? 1년 전만 해도 한동훈을 위해서 춤췄던 게 장동혁 대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된 겁니까? 궁금해요, 진짜. 근데 또 배신자도 말씀하시지만 누군가에게 배신자고 누군가에게 정의의 편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든 징계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갖고 당내 리더십이 아주 확고한 당 대표라도 어떤 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배제, 예를 들어서 당원권 징계라든가 이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현재 갖고 있는 당내 리더십이 그만큼 확고한가요? 과거에 YS DJ가 당 총재를 하고 있을 때도 이기택이라든가 다른 그 중요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운 그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그 정도의 리더십, 당내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고 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갈등이 고조되고 뭐든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징계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YSDJ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거 아니다. 그 말이 떠오르는데 지금 당동혁표 친한계 축출과 쇄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감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온정적이고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런 처우를 받는 게 맞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대한 첫 1심 결과가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12월 3일을 계기로 우리 당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그랬죠. 예. 네. 그런데 그게 저는 마지막 그 장동혁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 스케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타임 스케줄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1심 판결에서 네. 내란죄를 그러니까 1심은 확정은 아니지만 네. 선고 받느냐 안 받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1심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되고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을 때 그때도 당 지도부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현역 의원들서부터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이른바 흔들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 갈등이 강화되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네. 때문일 텐데요. 지방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방선거 지금대로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적어도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에서는 그래도 중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까지 유리한 상황 아닌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정원호라는 그러니까 비교적 정치색이 없는 행정 전문가를 갖다 붙이니까 뒤지는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오는 그 위기감이 저는 당내에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당장 오세훈 시장도 그런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당 지도 체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저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실제 뛰어야 하는 후보들 중심으로 당의 방향성과 관련한 목소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윤어게인 이런 것들과는 절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거라고 전 예상해 봅니다. 아, 갈 윤호계인가 절연을 제가 들은 정보, 어떤 네. 기자님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오세훈 치우고 나경원 출마시킬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굉장히 많은 네. 애정과 미련과, 왜냐면 본인이 후보로도 뛰었었잖아요. 야욕과 네. 야망을 가지고 계시죠. 야망까지 하시죠. 네. 뭐 그렇지만 이게 그 경선 룰 있잖아요. 5대5를 7대3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한 보충 차원에서 5대5로 하되 뭐 선거인단을 모집하겠다. 선거인단 하면요 더 짠물 들어옵니다. 이것을 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유력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선 룰 변경도 어렵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당명 변경은 당의 어떠세요? 비주류라 당명 이런 얘기를 한 변경. 건지. 당명 변경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당명 변경,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명 많이 바뀌더라도 계속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지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정통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2018년에 우리 당이 한나라당. 당명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명은 사실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장사 안 된다고, 그 간판 바꾼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그쵸. 그 안에 레시피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레시피를 바꾸는 방법을 택해야지 왜 그 간판을 바꾸는 그렇죠. 네. 뭐 네이버에 뭐 평점 우리가 뭐 조작한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제2 야당인데 아무래도 견제와 감시의 기능, 상권 분립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광재 대변인님 같은 그 훌륭한 분들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